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아파트 대폭락이 적중되는 것일까요? 이대로 역대급 거래량이 없이 흘러간다면 집값 폭락은 기정사실화될 것입니다. 아직 4월 선거와 해마다 지속된 여름 폭등의 변수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마지막 불꽃에 불과하므로 비싼 아파트 매입에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이미 강남뿐만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 아파트 거래가 사실상 마비된 상황이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운 상황입니다. 부동산 대폭락 적중, 현재까지는 적중한 것 같아. 이제 하락세로 가는 거니까 아파트 마지막 잔치, 이제 불꽃놀이 하는 거겠죠. 폭탄 돌리기 빠져나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M1 집을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 갈등했던 사람들은 좀 고민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원래 집값이 많이 뛴 것은 일반인들은 막판에 뛰어든 거고 영끌에서 뛰어든 거고 이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항상 문제가 됐던 거예요. 언론까지 해가지고 일반 투기 세력들이 자 버스 투어에서 막 지방도 띄우고 여기저기 다 띄웠잖아요. 과연 폭락장이 얼마만큼 떨어질까요? 뭐 70% 떨어진다면 안 믿는데 떨어집니다, 진짜로. 자, 이게 몇 년 떨어지냐에 따라 달라요. 예전에 과거에 보면 2, 3년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하락 기간이 뭐 1년 빠지고 끝난 적은 없어요. 91, 97, 그다음에 2003, 2010년 이게 하락장의 시작 부분인데 짧으면 2년, 길면 5년까지 갔습니다. 5년까지. 2에서 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빠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국내외 여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 2년 아니면 5년까지 갈 수 있어요. 자, 보면 이제 20억짜리 이거 강남 평균이긴 해요. 20억이. 이거 강남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2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어디든지 그럼 12억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40%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50%면 10억이 되겠죠. 약간 좀 보수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떨어져 실질적으로. 자, 이제 서울 평균이 10억인데 이게 떨어지면 6억까지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6억짜리 아파트 어디에 6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뭐 서울이든 지방이든 어디에 있다 그럼 얘는 4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럼 4억짜리 평균은 광역시 평균인데 대략 2.5까지 추락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평균에 맞춰 본 거고 어디에 있든지 이 금액대는 비슷하게 떨어져요. 만약에 60%가 추락한다면 끔찍한 결과가 있겠죠. 6억짜리는 3억 밑으로 빠지는 거겠죠. 2.5, 7억, 6억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일 중요한 이걸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무주택이 되면 안 돼요. 집값이 뭐 오르고 떨어지고를 떠나서 내 집은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셨죠? 돈이 워낙 없어갖고 뭐 어쩔 수 없이 없는 건 저도 뭐라고 못하겠지만 웬만하면 내 집 마련은 하는 게 맞아요.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다만 무리하게 또는 그냥 잡아서는 안 될 것들 이런 것은 안 잡는 게 나아요. 차라리 자 볼까요? 이제 수도권 소형, 지방 중소형 이게 현재 4억 정도 해요. 그리고 서울 소형, 수도권 중소형, 지방 중소형은 한 7억 정도. 그다음에 서울 중소형,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 지방 고가 아파트가 한 12억 정도 합니다. 그다음에 강남 아파트, 서울 최고가, 수도권 최고가 이게 한 22억 정도 한다고 봤을 때 자, 이걸 한번 보자고요. 현재 시세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네 가지 형태가. 그러면 얘가 지금 만약 전세 끼고 투자한다, 이거 갭투자라고 한다면 1.5억이면 잡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하락을 하면 4억이 얼마나 빠지느냐? 2.5억 정도 빠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갭투자 얼마면 잡냐? 8천이면 잡아요. 그럼 이제 상승장 때 이 4억짜리가 이제 떨어질 거 아니에요. 2.5억으로. 그러면 상승장 때 얼마까지 가느냐? 5.5억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떨어졌는데 이거 얘가 떨어졌잖아요. 1.5억이. 그럼 다음에 갈 때는 이거 회복하고 또 그만큼 더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5억이 주는 거야. 1.5억 떨어지고 회복하고 1.5억이 올라가는 거죠.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만약 지금 잡는다 그러면 4억이 5.5억이 됐으니까 결국 떨어졌다 올라간 거잖아요.
10년 지나서 1억 버는 거예요. 10년 지나서. 원래는 1.5억 버는데 부대비용이 나가니까. 그러면 만약 하락장이 잡는다. 그럼 돈도 덜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하락장이 잡으면 5년 지나서 3억이나 벌어요. 왜? 얘가 떨어진 가격에서 잡았고 회복한 다음에 신고가를 찍었잖아요. 2.5억이 5.5억 갔으니까 3억 번 거 맞잖아요. 자, 이번에는 서울 이제 소형, 수도권 중소형, 지방의 대형 이런 것들 이제 7억 정도 하는데 지금 갭 투자한다면 3억 정도 들어가죠. 근데 하락을 하면 7억이 4억으로 빠질 거예요. 그럼 갭 투자했을 때 3억이 안 들어가고 이제 1.5억이면 잡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하락장이 잡는 게 모든 면이 유리해요. 이제 7억짜리 잡으면 하락하면 4억으로 빠지죠. 근데 결국 또 올라갑니다. 우상향이니까. 자, 10억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결국 현재 잡으면 한 3억 올랐네요. 근데 왜 2억 번 것으로 했냐면 1억은 부대비용 뭐 이자든 뭐든 나갔으니까. 아무튼 지금 잡으면 10년 걸려서 2억 법니다. 그런데 이 하락장에 잡게 되면요. 4억이 잡아서 10억 됐으니까 그냥 그대로 6억을 먹는 거예요. 한 5년밖에 안 걸리죠. 왜? 상승할 일만 남았으니까. 자, 이제 12억짜리 얘가 갭 투자하면 5억이 지금 걸리는데 만약 하락장에는 7억으로 떨어져요. 5억이나 손해보내요. 그리고 갭 투자도 3억이면 가능해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또 올라가면 17억 올라가니까 5억 버네요. 자, 만약 지금 잡으면은 10년 지나서 5억 버는데 이제 1억 부대비용 들어가니까 4억 벌고 이때 잡으면 7억이 17억 됐으니까 10억 버네요. 자, 좀 더 큰 거 강남 22억짜리 자, 지금 갭 투자하면 9억 정도? 그런데 하락장에는 12억으로 약 10억이 빠지는데 자, 한 5억 정도면 잡을 수가 있어요. 강남권도 평균을. 그런데 얘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32억까지 치고 올라가요. 지금 잡게 되면 22억이 32억 두니까 10억 벌지만 이제 부대비용이 들어가니까 8억 벌고 결국은 올라가죠. 10년 걸려야 대신에. 근데 하락장에 잡는다면 5년밖에 안 걸리면서 20억을 벌게 돼요. 자, 이것은 이제 상당히 과거 빅데이터 결과니까 유력한 건데 자, 어떻습니까? 이걸 보니까 웬만하면 좀 기다리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의 입지가 좋은 곳들 얘기지 지방이라든가 경기도 대부분은 이거 신고가 찍는 것으로 좀 돼 있잖아요. 신고가 못 찍고 본전치기밖에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집이 남아도니까. 제가 그 얘기를 꼭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집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이렇게 항상 우상향한다 그 옛날 얘기고 앞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개인적 생각은 서울은 안전한 건 맞아요. 왜? 땅이 좁고. 자, 그 다음에 2021년, 2025년 아파트 시세 이걸 좀 속도를 내볼게요. 자, 2014년 바닥장에 4억이었던 게 9억으로 올라왔잖아요. 이건 다 알죠. 4억이 9억 됐어요. 자, 9억 됩니다. 이제 10억까지도 넘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만약 2021년에 올 초에 뛴다 그러면 10억으로 뛰겠죠. 6월달까지 뛰면. 그런데 여기서 끊기지 않고 계속 뛰었어. 올 연말까지. 그러면 12억까지 가겠죠. 지금 현재는 9억이지만 9억이 12억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결국은 자, 밑에를 보세요. 자, 2022년 이제 말 정도 되면 10억으로 결국 하락하고 뭐 23년, 24년, 25년 한 4년 빠진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8억, 7억, 6억으로 빠져서 결국 본인이 샀던 9억에서 추락해요. 맞잖아요. 추락했잖아요. 잠도 안 오겠죠? 올라가도 추락하고 만약 여기서 바로 빠지게 되면 더 많이 빠지겠죠. 이제 결국 이 시점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금액대를 잡아도 폭락장이 한번 오게 되면 손해 안 볼 수가 없어요. 더 보느냐 덜 보느냐의 차이지. 자, 그럼 이제 이 흐름 이해 가셨죠? 이렇게. 자, 이제 2021년 부동산 끝물 올해 이제 4월 달에 폭락할지 아니면 연말까지 이제 다시 또 여름에 폭등해가지고 연말에 폭락할지는 모르겠지만 자, 상투장 징조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6가지 꼭 기억하세요. 부동산 끝물 상투장 징조. 먼저 소외 지역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경기도에서 그동안 진짜 안 뛰었던 곳들이 뛰고 있어요. 보세요. 서울도 정말 안 뛰었던 곳들이 가고 있고요. 경기도 구석에서 아예 마이너스 막 2억, 1억 했던 그 분양가 얘가 피가 붙었어요, 지금. 지방 전체가 뛰고 있어요, 지금. 물론 이제 상승폭이 지금 줄어들고 있지만 이게 소위 지역이 올라간다는 것은 아주 안 좋은 부동산 끝물, 상투 징조예요. 자, 이번에 아파트도 아닌 비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몇 세대 되지도 않는 것들이 막 올라가고 있죠.
왜? 키 맞추기를 해야 하니까. 자, 이거 예를 들면 오피스텔이라든가 빌라라든가 나홀로 아파트가 이게 한 개, 두 개 동짜리 아파트가 뛰고 있다? 지금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이 지금 아파트보다 더 뛰는 곳도 많아요. 이거는 완전히 이제 끝장까지, 막장까지 몰린 거야. 안 좋은 것들이 뛴다. 입지가 됐던, 아파트가 됐던, 주택이 됐던. 여기 보시면 대형 평형이 또 올라가고 있네요. 원래 20평대가 강세였었어요. 왜 1인 가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30평대로 넘어오더니 어느 날 갑자기 40평대로 넘어갔어. 특히 지방 같은 경우. 끝물 징조입니다. 대형이 뛰고 1, 2층이 이제 막 거래도 잘 되고 막연한 재개발들이 올라가고 오피스텔이 뛰고 아무튼 그 다음에 거래량이 급감한다는 것도 강력한 징조죠. 거래량 점점 축소되고 지금 역대급 거래량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매물은 쌓이고 있고 금매는 계속 쌓이고 매수자는 실종되는 상황. 3040이 계속 매입을 한다는 것도 안 좋아요. 이 사람들은 초보자들이거든요. 가계 대출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도 부동산 과열 양상 끝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오면 문제가 돼요. 강남권이나 서울 중심부가 떨어지고 있다. 지금 강남이 계속 올라가다가 하향세를 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래 안 됩니다. 이제 다시 또 끊겼어요. 1, 2주 만에. 이거 가격 폭등, 이 우량 지역부터 항상 시작을 하잖아요. 강남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한강변 떨어지고 서울 떨어지고 1, 2기 신도시, 경기도 중심지, 경기도 외곽, 지방광역시 이런 식으로 추락하거든요. 강남 재건축이 먼저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음마, 잠실주공 5단지 이미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얼마가 떨어졌냐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하락세가 시작된 거예요. 2005년과 2014년 10년이네요. 15년과 25년 10년이네요. 쌍둥이처럼 닮았어요. 한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상승장 2005년에서 2009년 5년이었고 하락장 2010년에서 14년 5년이었는데 여기 보세요. 자, 상승장이 좀 길죠. 7년. 하락장은 5년. 비슷하죠. 3번 집값 폭등, 금융위기, 집값 폭락을 경험했습니다. 이때 보세요. 집값 폭등,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경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요. 집값 폭락, 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고 노무현 정부 플러스 이명박 정부. 자, 문재인 정부 거의 노무현의 제2의 노무현 정부라고 하잖아요. 차기 정권 연결지으면서 폭등과 폭락이 갈 가능성이 커요. 부동산 폭등 4년, 부동산 폭락 5년, 부동산 폭등 7년, 부동산 폭락 4년. 거의 약 9년이고 여기는 11년인데 비슷하죠? 자, 그다음에 버블 7 중심으로 중대형 중심으로 10년 동안 두세 배 폭등 후에 20에서 70% 전후 폭락했습니다. 이번에는 특정 지역이 뛴 게 아니야. 서울, 신도시, 지방 다 뛰었어요. 다. 약 10년 동안 두세 배 폭등 후에 30에서 70% 폭락할 것으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거의 옛날보다 더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자, 주가, 유가, 금값, 경제 재반 상황이 불안했어요. 이때. 지금도 똑같아요. 주가, 유가, 금값, 경제 지금 안전합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하죠. 서울 신도시 분양 거품 최고치. 서울 신도시 분양 거품 최고치. 그러니까 하도 많이 집값이 올라가니까 집이 남아도는데도 2기 신도시 이때 막 분양한 거야. 여기 남아도는데도 3기 신도시 막 분양 앞으로 예정이 돼 있어요. 보세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2기 신도시 분양 시점에 분양 또는 일부는 입주 시점부터 집값이 대폭락을 해버려요. 막 미분양 나가고 이자 후불제 무이자. 여기 보세요. 3기 신도시 앞으로 2, 3년 남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닮았을까요? 물론 아직 털어진 건 아니지만 진짜 똑같지 않아요? 2007년 수도권 부동산 불패 과열, 2021년 이번에는 수도권이 아니라 전국 부동산 불패 과열됐다는 이 차이가 있어요. 이때는 좀 어떤 일부 지역이 뛰었다면 여기는 전체가 뛰었다는 거. 외지인들은 속칭 말하면 주식으로 따지면 저걸로 보시면 돼요. 기관이나 외국인으로 보면 돼요. 투기꾼이라고 나쁘게 말하면 투기꾼이고 좋게 말하면 선수들입니다. 외지인들이 부동산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자, 여기 지금 6억이고 여기 지금 9억 있는데 한 4억, 5억, 4, 5억까지 왔다 갔다 했네요. 자, 이 쌀 때 1차 투기 세력 외지인들이 매입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2019년. 2020년에 이제 막 2차 투기 세력이 이제 띄우는 거예요. 이때는 대다수를 매집하고 이때는 띄우려고 거래를 시키는 거야. 자전거래라고 하죠. 속칭. 쫙 올라가네요. 3차 현지인이 웬 떡이냐 하면서 상투장에서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지금이 딱 그 모양입니다.
자, 어때요? 폭탄, 이제 시한폭탄 터질 일만 남았죠. 갭 투자와 외진 투자 이거 증거로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그 말이 맞는지. 이거 2017년부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자, 보면 이거는 보증금 승계 비율이란 말은 갭 투자를 말하고 이 노란 건 집값 상승률을 말해요. 자, 갭 투자 비율이 60, 61, 57 이렇게 서울 중심으로 이렇게 했을 때 집값 올라갔죠, 진짜로. 갭 투자가 낮으니까 집값이 떨어져요. 또 갭 투자 비율이 올라가니까 저거 갖고 그다음에 갭 투자 비율이 30%로 줄어드니까 집값이 떨어지죠. 또 올라가니까 떨어져. 자, 어때요? 이 갭 투자는 주로 투기 세력들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실거주하는 사람보다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실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정말로 비례하죠. 이번에는 외지인들 보자고. 자, 외지인들. 이게 지금 외지인들이에요. 빨간색이. 그리고 이것은 거래량. 뭐 사실상 거래량하고 집값 상승률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외지인들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쪽부터 보자고요. 자, 외지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최근에는 엄청 늘어났잖아요. 2020년 가까이. 어때요? 거래량도 엄청 늘어나면서 집값이 뛰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도 늘어나니까 집값이 뛰고 있어요. 이렇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즉, 갭 투자자하고 외지인들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폭등해버린 거예요. 바꿔 말해서 투기 세력은 존재한다가 정답입니다. 여기 보시면 갭 투자, 외지인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집값은 폭등하게 되고요. 갭 투자하고 외지인 투자가 감소되면 집값 하락. 즉 투기 세력들을 제대로 잡았다면 이제 구호로 말로만 투기 세력과의 전쟁할 게 아니라 진짜 투기 세력들, 다주택자들, 그 다음에 갭 투자자들, 또 죄송해요,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전문 세력들을 말합니다. 잡았더라면 집값은 잡혔겠죠. 전국 부동산 판세를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시세는 다 상승입니다. 상승이란 말은 이제 전체적으로 아직은 마이너스로 돌아선 곳은 없어요.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평균이 다 상승.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다. 근데 흐름은 다 하향입니다. 다 하향이라고 써놨죠. 하향이란 말은 상승세가 밑으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향해서. 이미 그렇다는 것은 단지별로, 아파트별로, 지역별로 마이너스 거래도 많이 된다는 거예요. 서울도 5대5예요. 지금 신고가와 하락 매물 5대5인데 갈수록 매물은 늘어나는데 매수자가 사라지면서 지금 아니 여러분들한테 요즘 문자 많이 가죠. 집값 많이 급매 막 나왔다고. 저도 엄청나게 그 전화 받거든요. 그건 안 좋다는 거예요. 거래가 지금 안 된다는 거야. 급매가. 자, 그러면 이 지도를 또 보여드릴게요. 저는 근거 없이 이렇게 하락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 빅데이터 자료 한번 보자고요. 빅데이터 자료 보면 자, 땅 짓고 빅데이터 자료 보면 2021년 1월 18일 때 자, 이게 수도권이 조금 어때요? 약간 연하고 지방 정말 빨갛죠. 빨간색일수록 집값이 많이 뛴다는 거야. 특히 대구, 부산, 이 경북 쪽, 경상남도랑. 자, 근데 이쪽 보세요. 수도권이 진해졌어요. 2월 달에. 2월 달이 정점이었던 거예요. 이게 저번 달이 수도권이 제일 비쌌던 거야. 자. 그리고 지방은 확 연해져 버렸죠. 지방은 이제 죽어가고 있고 수도권. 그런데 이게 계속 수도권이 더 진해질 줄 알았더니 3월달 현재 딱 18일자인데 자 보세요. 연해졌죠. 특히 서울 중심으로 연해지고 있죠. 더. 아직 눈에 띌 정도는 아니지만 수도권이 아직도 강세긴 한데 연해졌죠. 서울 중심으로. 그런데 지방 보세요. 지방은 더 연해졌어요. 그럼 이게 다음 달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얗게 되겠죠. 파랑색도 생기겠죠. 자, 지금 현재 2달 지났는데 이 모양인 거예요. 지금 솔직히 한두 달 전에 정말 뜨거웠었어요. 한두 달 전만이 아니라 한 4, 5개월 동안 불장이었어요. 불장. 지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10년 이후에 인구 급감, 공급 과잉으로 정말 집값 환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뭐 겁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장은 뭐 지금 뭐 당장 오늘 내일 해하고 폭락하겠어요. 시간이 필요하지. 자, 10년 후가 문제입니다. 인구와 집값.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만 안전하고 어디 하나 안전하다고 할 곳이 없고 2기 신도시는 왜 위험하냐. 새 아파트들이 헌 아파트가 5년차가 15년차가 되면서 가격은 무진장이 비쌌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렇다고 경기도가 안전하냐. 신도시 마구 지어대요. 3기 신도시 택지주고. 지방 안전하냐. 제일 위험한 게 지방입니다. 광역시. 가격도 엄청 비싸잖아요. 싼 것들은 괜찮아요. 뭐 3억, 4억, 5억, 6억. 뭐 낮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죠. 자, 생산 인구가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폭락하네요. 가구 수 줄고 있어요. 폭락. 더군다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1인 가구는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닌데 우리나라가 1인 가구가 특히 많아요. 35%가 넘어갔어요. 지금. 폭락하겠죠. 결혼율, 출산율 지금 세계적으로 최악이라는 거 아시죠? 폭락하겠죠. 주택 보급률 누가 낮다고 그래? 지금 110% 실질 주택 보급률은 110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뭐 원룸이라든가 그 1인용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다 또 계산도 안 된 것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주택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지어봐요. 이제 누가 살지 모르겠네. 인구도 이동하고 산업 비율도 문제가 돼서 그런 지역들은 문제가 되겠죠. 자, 제가 이거 얘기했던 거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10년 후에 벌어질 일입니다. 자, 가계대출 금리 상승, 실질주택 보급률 남아돈다. 지금 가계대출이 원래 여기 3%대였다가 쭉쭉 떨어져요. 2.6, 2.3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보세요. 2.79로 올라갔죠. 다시 3%로 또 올라오고 있어요. 주택담보대출도 2.92, 3% 넘었다가 2.3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59, 거의 3% 올라온 것도 있죠. 자, 일반 신용대출도 4%에서 자 2.8%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50, 다시 4%를 향해서 또 신용대출 해주지도 않고 여기 보세요. 나와 있잖아요. 실질주택보급률 누계 110이 넘어갔어요. 지금 2020년 현재. 갈수록 지금 보급률 높아지잖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뭐 105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잡힌 것까지 따지면 110은 훨씬 넘을 걸로 보여져요. 근데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율이 높다라고 아시면 돼. 해외는 120인데 우리나라가 110밖에 안 된다. 105밖에 안 된다. X. 우리나라는 특별히 1인 가구가 많아요. 여기 보시면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집값 주식이 계속 올랐었는데 여기 보세요.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이만큼까지 증가했다가 확 떨어졌네요. 왜? 지금 접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반절 이상으로 떨어졌죠. 나라별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세요. 한때 1200까지 갔는데 확 떨어져가고 지금 300~4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접종하면 확 달라지겠죠. 코로나는 길어야 올해입니다. 길어야 올해예요. 아니면 이제 올 상반기 중으로도 그 선반영 돼갖고 꺾일 수가 있어요. 자, 부동산 대폭락. 아, 지금 집이 돈에 파묻혀 있네요. 모든 재화는 오른 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무주택자로 있으면서 하락의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분양받을 좋은 상황이 오면 좋은 곳에 분양을 받아야 하고 집값이 많이 추락하면 매입을 하거나 또는 내 거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합니다. 무주택자는 영원히 가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감사합니다.